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프레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전을 거치며 인류 멸망에 대비하는 생존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이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나름의 용어와 관련 산업도 존재합니다. 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버그아웃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재앙이 닥칠 경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에 은밀히 축적해둔 비상식량과 발전기 따위가 준비된 그런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배낭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존 배낭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하는 겁니다. 72시간 동안 생존을 도와주는 최소한의 비상 배낭. 지난주 갑자기 이 생존 배낭 기사가 쏟아졌죠. 북핵 위기로 생존 배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막힌 이 좁은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그런 배낭을 메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처럼 차를 타고 몇 날 며칠 떠날 곳이 있나요? 이 프레퍼족들도 핵전쟁은 개인 단위에서는 결코 준비할 수 없는 EOTO, TW, End of World라고 부릅니다. 우리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다 죽는 겁니다. 북핵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들은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발음이 세네요. 월요일이라서. 오프닝을. 예. 하나보니. 네. 프레퍼족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기사가 막 쏟아졌는데 이 프레퍼족 뭐 생존배낭. 원래 세계 대공황 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거의 100년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일종의 하이문화, 마이너 장르의 뭐랄까 익스트림 산업처럼 존재해요. 돈도 안 되는데 왜 비싼 장비 메고 뛰어내리고 이런 익스트림 있잖아요. 예, 그런 익스트림 산업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그럴 것이 이제 예전에는 핵전쟁이었고 90년대는 종말론, 노스트라다무스, 2000년대는 뭐 밀레니엄 버그, 그러다가 지진, 뭐 쓰나미 계속 대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신의 이제 공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불안과. 어쨌든 중요한 건 핵전쟁은 이 프레퍼족들도 개인은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렇죠. ETOW로 불러요. 뭐 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용어가 많아요. 군사용어 비슷하게.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땅도 좁고 미개척지가 있나요? 며칠 달려가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있다든가. 삼면도 바다고. 여기서 핵전쟁이 나는데 10만 원짜리 생존 배낭으로 어떻게 삽니까? 15만 원으로 핵전쟁을 대비할 수 있으면 누가 핵을 무서워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안이라도 되라고 그런 의미 기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보수 매체들이 이 기사를 쏟아낸 면이 있는데 보면 이제 이 아이템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우고 마치 전쟁이 임박한다는 인상을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감으로 정부를 비판하라 이겁니다. 그런 속셈이 가득한 기사들이 있어요. 아주 가스로운. 그런 매체에 계시는 분들 기자들 집에도 생존 배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북핵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지 시각으로 11일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제재안은 이전과 달리 북한의 원유 수입을 막는 강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자산 동결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9개 국가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한 국가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제재안은 가결되지가 않을 것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MBC 뉴스인데요. 백악관 관계자 발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한일의 독자 핵무장 프로그램을 제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압박용이죠. 예. 보수 매체,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전술 핵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전쟁으로 이제 우리 불안감이 커진 건 있어요, 실제로. 예. 그 불안의 편승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사실은 보수 진영의 계산이죠.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보수는 국민 불안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 이런 이게 진짜 포퓰리즘이죠. 왜냐하면은 전술핵을 들여오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합니까? 네. 오히려 북한을 제재할 명분을 잃게 된다라면서요. 여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미국 핵잠수함 한 대 있는 핵탄두가 북한 핵무기 전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동해상에서 미군 핵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나 그보다 훨씬 작은 걸 우리 땅에 두다가 우리 비행기를 실어서 날아 떨어뜨리나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뭐가 달라야 북한이 압박이 되죠. 게다가 우리 땅에 있다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게 왜 작전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전권이 있어도 전술 핵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는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있을 뿐이지 미국이 키를 돌려야 핵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쓰면 전략 핵으로 대응하는 거지 전략이라는 말을 붙이면 뭐 전략 전투기 뭐 많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 전투기는 없고 폭격기만 있죠. 이거는 전략이 붙으면 그거 하나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거든요. 예. 북한이 핵을 쓰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전술핵을 쓸 리도 없잖아요. 대신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죠. 예. 일본 극우의 수건이죠. 예.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예. 이란이 가지면 사우디는 가만히 있고 다른 유엔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정세가 정말 편해서 우리 땅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나라에 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먼저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전술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외교적 입지가 없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을 핵무장시킨 정부로 이제 영원히 세계사에 남겠죠.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3일에 미국의 의원들을 보내서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요청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뭐 야당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 입으로 그런 걸 말하라고 요구하는 건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거고. 정말 전술핵을 한국에 주겠다고 트럼프 정부가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되나요?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트럼프가 아니거든요. 네, 현재는 대중국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 국민의당 반응이 이게 좀 특이해요. 적어도 국민의당은 전술핵 배치 얘기하면은 반대해야 되는 거죠.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내대표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하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 정책이라는 게 당의 정체성인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뛰어넘을 대북 비전을 보여주든가 그냥 주장하는 건 저는 국민의당 입장으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하간 여야 전술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술핵은 배치가 안 될 것이다. 다음 뉴스 해보죠. 네, 국정원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에서 엔터테인먼트 파트를 두고 진보 성향의 영화인들을 사찰하고 우익색채 영화 제작을 기획했다라는 한겨레 20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맡았던 국정원 엔터팀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엔터팀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안국 소속입니다. 여기는 초명호 씨가 국장이었던 곳인데 국정원 요원들은 영화 감독들을 직접 불러내서 애국 영화를 만들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액션도 하는 히어로물을 만들면 30억 원 정도를 대줄 수 있다라면서 영화 제작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여 대통령이 막 액션을 하는 거죠. 예. 최순실 커넥션이라고 불렸던 추명호 씨가 국장이었던
엔터팀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블랙리스트에 정반대 화이트리스트를 실행하는 단위가 국정원이었다는 거죠. 예. 요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한 기자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양지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양지회 회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소위 건전 세력 육성을 논의했다라고 JTBC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양지회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곳으로 꼽힙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 양지의 사이버 동호회 회원 100여 명이 대부분 댓글 작업 등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요일별로 인원 배분을 한 다음에 국정원이 메일 등으로 주제를 주면 그 내용에 맞춰서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원세훈 전 원장의 취임한 직후인 2009년부터고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직접 양지의 회장을 만났고 그 관련 자료가 문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오비들을 댓글 작업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거죠. 예, 양재 차원에서.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주로 문재인 비방 글에 주력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죠.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했던 이야기인데 문재인이 군복을 입고 군을 와해시키려고 한다. 문재인이 나이를 속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트위터 글만 5,300여 개고요. 게시글도 500개 이른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돈 벌기 쉬워요. 예. 자, 어쨌든 양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양재 차원에서 이런 댓글 알바를 했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런 동료를 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댓글 부대로 넘어간 돈이 수십억 정도 영수증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지금 현재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내용들을 받아서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수증 내용을 보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현재 모두 48개 팀이 있는데요. 그중에 30개 팀에서만 나온 영수증이 수백 장이고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이 영수증 형태이고 민간인 팀장들이 현금을 지급받은 액수, 날짜, 그리고 팀장 본인의 서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 팀, 사실 뭐, 국정을 떠나서 민간인을 할 수 있죠. 민간인 팀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고 국정원장이 직접 개입했고, 그리고 내용도 나온 게 이제 양재, 관련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양재 간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래서 관련해서 검찰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명의입니다. 정의와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법과 원칙 이외의 요소가 작용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원래 범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거고 검찰은 원래 수사 편의를 위해서 영장을 원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판사는 이제 방어권이나 인권 고려해서 최소한의 영장만 발부하는 게 맞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견제 균형이 그렇게 맞춰지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저는 검찰 반발하는 게 매우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는 게 뭐 이런 얘기 몇 번이나 진행됐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영장판사 3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소위 윤석열 체제 하에서 박근혜 최순실 관련 영장, 뭐 특검에서의 우병우 관련 영장, 혹은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 거의 대부분 기각됐거든요. 실제. 과거에 특검 때 보면 우병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때 통신 내역이나 통신 내역 조회 영장,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연락을 했는지.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쳐도 최소한 이걸 내줄 수는 있잖아요. 이것도 기각됐었어요. 예. 그리고 박영수 특검 공격했던 태극기 부대. 그때도 단독 행위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을 뒤져보거나 계좌를 봐야 되는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도 다 기각돼 버렸고. 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사가 안 돼요. 뭘로 수사합니까? 얼굴 보고 그냥 물어보고 답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이제 양재
전 기획실장 노영식 씨인가요? 예. 예, 두 사람인데요. 네. 이 노영식 씨는 팀장이죠. 그래서 억대, 수억 원대 이르는 활동비를 100여 명에게 나눠준 팀장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핵심이었거든요. 양지혜라는 게. 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났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선거사범은 몇십만 원 받아도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거잖아요. 그럼 수억 원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구속사안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후보 비방글 페이스북에 20번 정도 올린 개인도 구속됐었어요. 근데 이게 수억 원을 수백 명이 조직적으로 계속 퍼뜨렸는데 이미 확보된 것도 수천 건이 넘고, 예. 그리고 지난 5년간 범행을 은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구속이 안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더 이상하죠. 사무총장, 박병준 씨. 예. 박병준 씨는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대책회의를 주도해가지고 사건을 은폐하라고 하고, 양지혜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이제 만들려고. 파일도 삭제하고. 증거인멸하다가 청구된 영장인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낮다거나,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부에 오늘 한번, 지난 주말에 저희 해설 담당 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연락이 되지 않으셨던. 그분이 주무셔가지고 못했던 이정민 판사님 나오실 것이고. 예, 그래도 법원 입장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 예. 발표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법도 공식 입장 내놨습니다.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서 구속영장을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검찰이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법원의 편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거 너무 이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뒤져보면 예를 들어서 양지혜만 기각된 게 아니잖아요. 그날 당일날 똑같이 카이 건도 기각이 또 됐어요. 네, 채용비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방산비리. 오민석 판사, 권순호 판사. 예, 두 분 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최고 엘리트 코스죠. 법원 행정처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그리고 한 분은 가족의 삼성 고위 간부라고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던 분인데. 여하간 실제 검찰이 왜 요 관련 사건만 다 기각시키냐고 할 만큼 그거 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속적이고 지역적이니까. 판사를 직접 지낸 분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볼지 이정일 판사의 시각이 궁금하긴 한데, 그냥 일반인 눈에 보기에는, 네, 그리고 법원을 아주 많이 드나들었던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납득하기 힘들고. 예. 자, 요 사안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법원과 검찰이 정면으로 서로 성명도 내고, 네, 성명이라보다는 예, 입장을 내고, 예. 부딪힌 사건이라 저희가 이번 주에도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다뤄보겠지만.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제목 정도 한두 개 걸어놓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MBC 김삼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지난 2일에 장애로 자유한국당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인 9일에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반응도 없고, 예. 내부적으로도 말들이 많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런 데 익숙한 체질도 아니고, 예. 어쨌든, 환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여론이 도와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아스팔트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네, 예.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아스팔트에게 바친 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레포족들도 핵전쟁은 개인 단위에서는 결코 준비할 수 없는 EOTO, TW, End of World라고 부릅니다. 우리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다 죽는 겁니다.
북핵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들은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발음이 세네요. 월요일이라서. 오프닝을 예. 하다 보니. 네. 프레포족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기사가 막 쏟아졌는데 이 프레포족 뭐 생존배당 원래 세계 대공황 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거의 100년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을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9개 국가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한 국가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제재안은 가결되지가 않을 것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MBC 뉴스인데요. 백악관 관계자 발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한일의 독자 핵무장 프로그램을 제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압박용이죠. 예. 뭐 보수 매체,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전술 핵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전쟁으로 이제 우리 불안감이 커진 건 있어요, 실제로. 예. 그 불안의 편승에서 정부 일종의 하이 문화, 마이너 장르의 뭐랄까 익스트림 산업처럼 존재해요. 돈도 안 되는데 왜 비싼 장비 메고 뛰어내리고 이런 익스트림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익스트림 산업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그럴 것이 이제 예전에는 핵전쟁이었고 90년대는 종말론, 노스트라다무스, 2000년대는 뭐 밀레니엄 버그 그러다가 지진, 뭐 쓰나미 계속 대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신의 이제 공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불안과 어쨌든 중요한 건 핵전쟁은 이 프레퍼족들도 개인은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렇죠. ETOW로 불러요. 뭐 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용어가 많아요. 군사 용어 비슷하게.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땅도 좋고 미개척지가 있나요? 며칠 달려가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있다든가 삼면도 바다고 여기서 핵전쟁이 나는데 10만 원짜리 생존 배당으로 어떻게 삽니까? 15만 원으로 핵전쟁을 대비할 수 있으면 누가 핵을 무서워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안이라도 되라고 그런 의미 기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보수 매체들이 이 기사를 쏟아낸 면이 있는데 보면 이제 이 아이템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우고 마치 전쟁이 임박한다는 인상을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감으로 정부를 비판하라 이겁니다. 그런 속셈이 가득한 기사들이 있어요. 아주 가스로운. 그런 매체에 계시는 분들, 기자들 집에도 생존 배당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북핵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지 시각으로 11일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제재안은 이전과 달리 북한의 원유 수입을 막는 강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자산 동결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프레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전을 거치며 인류 멸망에 대비하는 생존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이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나름의 용어와 관련 산업도 존재합니다. 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버그아웃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재앙이 닥칠 경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에 은밀히 축적해둔 비상식량과
발전기 따위가 준비된 그런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배낭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존 배낭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하는 겁니다. 72시간 동안 생존을 도와주는 최소한의 비상 배낭. 지난주 갑자기 이 생존 배낭 기사가 쏟아졌죠. 북핵 위기로 생존 배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막힌 이 좁은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그런 배낭을 메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처럼 차를 타고 몇 날 며칠 떠날 곳이 있나요?